사랑합니다. 최고의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레이트 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구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의 모양은요, 예전에는 땅이 평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 지구의 모양은 적도 쪽이 극쪽보다 약간 부푼 구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둥근 모양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도 쪽이 극쪽보다 약간 부푼, 살짝 이렇게 타원형인 구형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실제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고 했을 때 이 둥근 모양을 입증할,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둥근 증거를 한번 알아볼까요? 구름 사이로 올해의 마지막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왼쪽 귀퉁이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가 점차 커지며 달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지난 2000년 이후 11년 만에 보게 되는 개기월식입니다. 밤 9시 45분 부분월식으로 시작돼 지구 그림자가 달을 완전히 덮는 개기월식에 이르자 보름달이 순간 붉게 변합니다. 지구대기에 산란된 붉은 빛이 달 표면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지구 그림자에 가려진 달의 모습입니다. 그림자의 경계를 보고 둥근 지구의 모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배가 항구에서 멀어질 때의 모습을 보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공위성의 개발로 우주에서 지구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지구의 모습은 적도 쪽이 좀 더 볼록한 타원체이며 거의 둥근 모양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 지구가 둥근 증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 둥글다. 자, 이거는 진짜 빼박 힌트죠. 실제로 둥근 지구의 모습을 보았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먼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돛대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만약에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면 처음부터 풀사이즈로, 그러니까 배가 전체 모습이 다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배 전체 모습부터 가까이 올수록 큰 배의 전체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결국에는 돛대부터 보여서 이 아래쪽이 보이는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네,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라는 것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증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극성의 고도가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자, 이쪽 왼쪽이 저위도고, 그 다음에 이쪽이 북극 쪽이 고위도예요. 자, 여기 북극성이 3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북극성은 하나인데, 북극성이 우리 지구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3개라고 그냥 가정한 것이고요. 자, 이걸 볼 때, 저위도에서 북극성이 굉장히 낮게 보이죠? 그래서 이 저위도에서는 북극성이 이렇게 낮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위도에서는 북극성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북극성을 고위도에서 관찰하면 굉장히 높게, 고도가 높게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위도에서는 북극성의 고도가 낮고, 그리고 고위도에서는 북극성의 고도가 높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역의 위도와 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극성의 고도가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이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갈수록 해 뜨는 시각이 빨라진다. 자, 이거는 잠깐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 동쪽으로 갈수록 해가 빨리 뜬다. 우리가 직접 또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해는 떴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장풍이의 분신도 나옵니다. 장풍이의 분신 나와라! 후아! 자, 또한 3명의 장풍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점점점 태양이 떠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3명의 각각 똑같이 해가 뜨겠지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해 떴다. 똑같은 시간에 해가 뜹니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지구야 둥글둥글 해해져라.
자, 지구가 둥글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첫 번째 1번 장풍이가 있었고 2번 장풍이가 있었고 3번 장풍이가 있습니다. 항상 해는 태양은 어디서 뜨니 얘들아? 동쪽 하늘에 떠서 서쪽 하늘로 지자뇨. 그지? 해는 동쪽에서 뜨는겨. 너희들이 뭐 착한 일 했을 때라 뭐 이런 거 했을 때 해가 서쪽에 뜨겠지만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자, 그럼 봐봐. 해가 떠오릅니다. 제일 먼저 해를 맞이한 장풍이는 몇 번 장풍? 1번 장풍이지요. 자, 해가 떠오르는 쪽이니까 1번이 동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해가 더 빨리 뜨지요. 그 다음에 2번에서 해가 뜨고 3번에서 해가 뜨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는 동쪽에서 더 빨리 뜨게 된다는 것도 지구가 둥근 증거가.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평평하게 하나를 그리고, 자, 여기에 높은 탑과 그 다음에 낮은 탑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도 높은 탑과 낮은 탑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위에서 본다면 시야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평평할 때는 높은 곳은 시야가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낮은 곳이라도 시야가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서는 네, 이 사방 모든 곳이 다 보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낮은 곳에 있어도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면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낮은 곳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지구가 둥글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이만큼의 시야가 더 넓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지역에 따라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다르다라는 건데요. 자, 이 사람이 이쪽에 있을 때는 볼 수 있는 하늘이 자, 요 하늘입니다. 지금 요쪽 하늘. 그러니까 별 A는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자, 볼 수 있는 하늘이 이런 범위로 바뀝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 A를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요, 이 사람이 이동해도 그냥 별 A는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 별자리가 다르게 보인다. 위도에 따라 이제 별자리가 다르게 보인다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수를 찾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연구하여 고안해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이었는데요. 평소 수학에 소질이 있고 지리에 관심이 많았던 이 사람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그는 늘 자신이 두 발을 딛고 있는 곳, 즉 지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애썼고 궁금증들을 모아 목록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서 파피루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진날 정오, 시엔의 우물에 태양이 정면으로 비추는데 이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하진날 정오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는데 말이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이러한 현상에 의문을 가진 에라토스테네스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구가 평면이라면 하진날 정오의 그림자의 길이가 다를 수 없지.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모두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구는 둥근 구형인 게 분명해.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지구가 둥근 모양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라토스테네스는 하진날 정오, 알렉산드리아에 나무 막대를 세워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여 태양빛의 각도가 7.2도라는 것을 알아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는 직접 걸어 그 거리가 5,000 스타디온으로 약 800km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필요한 수치를 모두 알게 되었으니
지구 둘레를 구할 수 있겠군. 당시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25만 스타디오는 약 4만 킬로미터로 이 값은 현대의 최첨단 과학기술로 잰 지구둘레인 4만 74킬로미터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수학자이자 훌륭한 지리학자이기도 한 에라토스테네스. 그는 지리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고민과 연구를 하며 지구둘레를 처음으로 측정했을 뿐만 아니라 위도와 경도가 표시된 지도를 최초로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휴대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동하면은 그 이동한 거리만큼 표시되는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옛날 사람들은 지구의 크기를 계산을 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계산을 했는데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두 가지 가정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동그랗게 생겼다 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적도 쪽이 조금 더 부풀은 타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둘레를 계산해냈을 때 약간의 오차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햇빛은 어디에서나 평행하게 비친다는 가정이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도 평행하게 햇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세운 막대기와 그리고 그림자 끝에 각도를 쟀어요. 자, 각도를 측정해서 7.2도라는 각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도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 자, 이 각도를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자, 여기 파란 선으로 다시 그어볼게요. 햇빛을. 자, 이렇게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어떻게 잘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7.2도라는 각도를 중심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평행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 중심까지, 막대기에서 지구 중심까지 연장선을 그은다고 하면은 이 각과 이 각은 엇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7.2는 엇각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중심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7.2도라는 중심각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이제 다른 데서는 800km라고도 하는데요. 자, 925km라고 이건 측정을 해야죠. 그죠? 이건 측정을 해야 됩니다. 수학에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을 잘 알아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중심각이 세타, 이렇게 번데기 표시 세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이렇게 L이라고 하면은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합니다. 즉, 세타 대 L, 중심각 대 호는, 자, 이걸 만약에 전체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 360도라고 하고, 자, 360이면은 이 L이 아니고 전체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원의 둘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중심각과 호를 가지고 전체 원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해보면은요. 자, 여기에 세타. 자, 중심각은 이제 7.2도 대 L, 호의 길이는 925km죠. 자, 925km는, 자, 지구는 똑같이 이렇게 360도, 자, 9니까요. 자, 360도 대 X 해가지고 이 X를 구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X를 구하게 되면은 지구의 둘레가 되는 것이죠. 또,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것으로, 자, 계산을 하면 925km 곱하기 360도는 7.2 곱하기 x와 똑같죠? 우린 x를 구해야 되니까 925km 곱하기 360도 나누기 7.2 하면은 x가 나오겠죠. 7.2도 하면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암산으로 쪽쪽쪽 했더니 46250km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측정된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니까요. 네, 오차가 좀 있긴 하죠.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것.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뭐 햇빛은 어디에서나 평행하게 비친다. 아주 획기적으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방법이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